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 우리나라의 통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5,184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요, 세계 28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70년도가 되면 3,766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합계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2020년도 대비 100년 뒤 2120년도에는요, 중간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5천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6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생아 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27만 2,337명을 낳았습니다. 베이비붐 시대에는요, 100만 명 이상을 낳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합계 출산율 때문인데요, 0.837명으로 전 세계 꼴찌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70년도에는요, 20만 명 정도밖에 낳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구수 감소의 절대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죠. 그나마 그 합계 출산율이 1.21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지만은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정도는 낳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망자 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30만 4,948명입니다. 출생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70년도가 되면요, 사망자 수는 한 해에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그 평균 83.5세를 살게 되는데요.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6세 정도고요. 2020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수명은요, OECD 세계 2위가 되겠습니다. 1위는 일본인데 조만간 따라잡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70년도가 되면요, 남자는 89.5세, 여자는 92.8세까지 기대 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혼인 건수가 되겠는데요. 한 해에 몇 쌍이 결혼할까요? 21만 3,502건의 혼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요, 한 해에 32만 9천 건의 혼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1만 4천 건으로 엄청나게 줄었죠. 10년 만에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독서 안 한다고 하는데요. 독서 건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1인당 7.0건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0.5건 수준이었는데요.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만 유병률이 되겠습니다. 33.8%입니다. 3명 중 1명은 비만하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비만 지수는요, BMI 수치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입니다. 25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3분의 1이 비만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5에서 30까지가 굉장히 표준이라고 하죠.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21.5%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청소년 흡연율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음주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정도 될까요? 12.6%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일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되는 범죄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8만 7,866건이나 됩니다. 가히 범죄 공화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강도나 절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사기는 엄청나게 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 학대 건수인데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무려 3만 905건이나 됩니다. 산재 사망자 수도요, 한 해에 2020명이나 됩니다. 근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후진국병인 결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가량이 숨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요, 10만 명당 25.7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OECD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외벌이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 알아볼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5.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 부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구당 8,801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2,827만 8천 명이 되는데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금액은 이렇습니다. 4,529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상대적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15.3%인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22만 5,462명 정도가 되고요. 참고로 목사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에 이어 의사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만 7,976명 수준입니다. 의료기관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10만에 가깝습니다. 9만 8,225개소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213만 4천 명 수준입니다. 다음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횟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68회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